네, 안녕하세요. 서울 IVF 이경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엽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엽산은 합성 엽산이 있고 활성 엽산이 있습니다. 고용량 엽산이라고 하면 보통 합성 엽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활성 엽산이라는 건 새로 이제 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엽산 제제를 말하는데요. 왜 활성 엽산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냐면 합성 엽산이 대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영향을 줄 거라는 논문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최근 활성 엽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페트는 엽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트는 활성 엽산을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량 엽산을 먹거나 활성 엽산을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동시에 페트는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난자 질도 좋아지고 체수정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페트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트 의견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살짝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서는 제가 임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 질문해보고 제가 답해보면서 엽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료 현장에서 자주 듣는 엽산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엽산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난임 클리닉도 그렇겠지만 저희 의원도 여러 번 실험관 실패로 낙담해가지고 내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통상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실험관에 시작했기 때문에 엽산도 먹기 시작한 지 2, 3년, 길게는 5년, 또 10년 이상 엽산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최근 논문에서는 고용량 엽산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엽산의 본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장기 복용, 그리고 고용량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엽산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왜 엽산을 복용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난임 클리닉에 와서 엽산 복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난임병원에 와서 엽산 권유를 그냥 의례적으로 권유받고 나서 3개월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1, 2년이 지난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관성처럼 엽산을 계속 먹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엽산을 계속 먹게 해야 할까요? 일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위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임신 3개월 전, 최소 1개월 전부터 엽산은 복용하도록 하고 임신이 되면 12주까지 엽산 복용을 지속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임신 전 엽산 복용은 단기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번 실패하신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엽산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엽산 복용을 살짝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자 채취를 하고 난 몇 개월 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면 유산되고 나서 난 몇 달 있다가 이제 임신 시도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몇 달 동안 엽산 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대신 난소 자극을 시작할 때 또는 해동배아 이식하기 전에 통상 프로기노발을 먹게 되잖아요. 프로기노발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선 엽산을 먹기 시작하세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엽산을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두 번째, 난소 자극을 해서 실험관을 시작하거나 프로기노발을 복용하는 시점으로부터 착상이 일어나는 건 적어도 3주 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3주 동안 엽산을 복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엽산이 부족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엽산 복용을 중간에 쉬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엽산 복용 중간에 쉬세요. 두 번째 자주 들으면 질문, 엽산을 도대체 얼마를 복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엽산 복용 권장 용량은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예요. 0.4mg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400 정도의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보면 태아기형을 예방할 수 있는 혈중 엽산 농도 25 나노몰 퍼 리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공고 내용이죠. 다만 규칙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 수술을 받았거나 식이장애가 있거나 간질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엽산 흡수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용량을 살짝 올려서 400 마이크로그램 2알 또는 3알 정도 1000 마이크로그램 1mg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상에 대지 않아 엽산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엽산 복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논란의 끝판왕이죠. 엽산 유전자 검사. 간단히 살펴보면 유전자 변이가 있었다. 그러면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하지 못할 것이다. 적정한 엽산 용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난자도 안 좋아지고 난자 송수도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혈중 엽산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량을 올려 먹거나 부작용이 없는 활성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모든 말들은 다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엽산 농도가 적정하게 도달하지 못하면 난자질과 난자 송수도가 떨어질까요? 난자질과 난자 송수도가 엽산 농도 때문에 결정되지 않아요. 논란이 있어요.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엽산 용량을 올려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많아요. 부작용이 있는 활성 엽산 먹어야 될까요? 아니, 그거 필요 없다. 그냥 합성 엽산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도 많아요. 그러면 이경원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해보세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엽산 대사 과정의 가장 끝판에 있어요. 진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거든요.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으면 그때는 고용량 엽산과 헤파린 주사도 같이 고려해 보세요. 그렇지만 호모시스테인 검사가 정상이라면 체내 엽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MTHFR 유전자가 이상하고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이라면 저는 고용량 엽산보다는 저용량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9이잖아요, 엽산이. 그 단독이 아니라 비타민 B1, B2, B3 그런 여러 개의 비타민 B 제제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제형을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싶어요. 고용량 당독 엽산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보단 최적의 섭취량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 복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엽산 복용 너무 고용량 장기 복용하지 마세요. 둘째, 엽산 중간에 쉬었다 먹어도 돼요. 세 번째, 장기로 복용할 것 같다,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한꺼번에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오늘은 엽산에 대한 논란을 몇 가지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